안녕하세요.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. 오늘은 한 해의 마무리를 짓는 의식이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이제 어느덧 2024년도 이제 보름 2주밖에는 남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의식을 지금부터 쭉 하면서 연말까지는 올 한 해를 어떻게 결산할 것인가, 이거에 아주 집중해서 한 해를 잘 결산 짓는 그런 그게 왜 필요한가,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의식이 왜 중요한가,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제 한 해가 또 마무리될 시점쯤 되면 올 한 해는 내가 어떻게 살았지 하는 걸 자연스럽게 돌아보는 시기잖아요. 뭐 한 달 한 달 바뀔 때는 이번 달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이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. 하루하루 살 때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지를 일기를 늘 꼼꼼하게 쓰는 분이 아니면 하루하루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기에 급급하니까 하루 결산을 되는 것도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, 한 해가 꼭 지날 때쯤 되면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지, 또 그리고 내년 한 해는 내가 어떻게 살까, 뭐 이런 결산과 함께 새 계획, 신년 계획을 세우느라 다들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한 해를 좀 성찰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잖아요. 이게 왜 그러냐면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라든지 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는 추우나 더우나 라는 의미가 온갖 상황이 변해도 꾸준히 내가 해낸 것이 있는가, 그걸 이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는 거죠. 뭐 그때그때마다 늘 바뀌고 하루하루가 바뀌듯이 한 해 한 해도 바뀌는 걸로 따지면 그렇게 뭐 일관성이라는 걸 점검해 볼 틈도 없을 수 있는데, 한 해가 지날 때쯤 되면 사계절이 뚜렷이 바뀌었고 덥고 추운 게 확실히 바뀌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계절이 확실히 바뀔 때, 그렇게 모든 게 다 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1년 동안 꾸준히 한 게 뭔가, 올 한 해 내가 기억에 남을 만한 올 한 해 동안 거의 내 머릿속에 내 삶에 꾸준히 유지되어 온 것들이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게 1년 정도가 나봐야, 다시 말하면 한 사이클이라고 할 때 한 바퀴 돌아봐야 어떤 상황에도 내가 꾸준히 이건 했네라는 게 그때 이제 데이터가 쌓이죠. 그래서 1년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 한 사이클이 다 돌았다 할 때 모든 상황을 다 겪어내는 동안에 내가 항상성, 일관성을 유지한 게 뭔지가 뚜렷이 드러나는 게 그때쯤이면 나오거든요. 그런데 데이터가 얼마 안 쌓였을 때, 하루 안에 데이터 가지고 또는 한 달의 데이터 가지고는 그 일관성이라고 하는 올 한 해 내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 데이터가 뭔가 좀 정교한 그런 어떤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그걸로는 부족하죠. 근데 1년 정도를 지내놓고 보면 한 사이클이 다 돌았기 때문에 모든 산전수전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1년 안에 다 겪어봤다. 그 사이에 내가 꾸준히 한 게 뭐지? 한 해 동안 나의 키워드라고 할 만한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었지 할 때 올 한 해 계속되어 왔던 것 같은 뭔가의 나의 상황들, 또 나의 행동 습관이나 나의 생활 패턴들, 내 주변 사람들, 그래서 올 한 해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내 곁에 있었고 나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나는 무엇이 변했는가, 또는 무엇을 새로 내가 시작했고 그것이 꾸준히 유지된 게 무엇인가, 이런 것들을 결산하기에 1년이 딱 좋죠. 다 겪어봤다 이거죠.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나는 늘 올 한 해 동안에 이것만 늘 내가 붙잡고 있었구나. 그런 게 이제 뚜렷해질 때 결산이라는 의미가 있죠. 근데 이제 한 해를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의식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표도 없이 보낸 1년을 보면 올 한 해 내가 뭘 하고 보냈는지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넘어가 버렸거나, 또는 한 해를 그냥 아무 목표 없이 살았거나, 연말 결산되려고 봤을 때
올 한 해 내가 뚜렷하게 뭔가 남긴 게 뭐지 했을 때 애초부터 그런 목표 없이 지냈던 한 해를 돌아보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았구나. 그럼 올 한 해는 키워드가 되는 대로 산 해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겠죠. 그래서 이걸 점검해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.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찰해 보고 돌아보면 올 한 해 나는 어떤 목표를 세웠고 그것에 나는 올 한 해 완전히 내가 매진하고 꽂혀서 내가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해의 주요 일들이었구나라는 게 이제 뚜렷이 나와지면 한 해 의미가 그걸로 보내진 한 해로 딱 의미가 지어지죠. 근데 그게 없이 보낸 한 해가 되면 하루를 보낼 때도 내가 오늘 하루 뭐하고 보냈지 할 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 하루, 그렇게 무의미하게 보낸 것 같은 하루가 또 내일이 하루가 그렇게 되고 계속 그렇게 살면 한 달을 그렇게 살고 1년을 그렇게 살고 그렇게 되잖아요.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한 보름 남은 이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올 한 해 나한테 주요한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올 한 해는 주로 보냈고 그러고 나한테 올 한 해 안에 내가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 있었고 내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올 한 해 살아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나의 목표나 내 방향이 정해지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로 앞으로 나는 다음 한 해는 1년을 또 어떻게 계획을 세울까에 대한 그게 반추할 수 있게 되죠. 그래서 내가 아무 목표 없이 보낸 1년과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매진한 1년은 그 차이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.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의식이 중요한 이유가 이걸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아무것도 내가 남긴 거 없이 한 해를 보냈다 싶으면 내년 한 해는 내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1년이 되게 해야 되겠다. 이게 이제 그나마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결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잖아요. 비록 올 한 해를 내가 그냥 쉼표처럼 또 공백처럼 보냈다면 여백의 미다 생각하고 그러면 내년 한 해는 내가 더욱더 이제 박차를 가해서 용맹정진할 수 있는 뭔가를 내가 이걸 향해서 내년 한 해는 내가 매진해야겠다 하는 목표를 세워보자는 차원에서 결산이 중요하다.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결산 될 거나 있겠어요 하고 결산 안 될래 하지 말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1년이라는 텀이기 때문에 그 텀을 내가 내년에 1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더욱더 뼈저리 올 한 해 내가 잘못 보냈다면 내년엔 더욱더 알차게 더 내가 매진할 수 있는 목표를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. 그리고 또 왜 이게 의식이 중요하냐 하면 걸어온 길을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하고 보완하고 새로운 걸 추가하거나 시작할 수 있는 변화의 시기에 이것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걸 넣을지 어떤 걸 수정할지 어떤 걸 보완할지가 이제 비로소 데이터가 쌓였으니까 보이게 되죠. 그리고 1년이라는 텀이 자연의 이치나 흐름에 최적화되어 있는 시기가 연말 연시잖아요. 사회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모든 사이클이 리셋되기에 적합한 시기가 연말이다. 왜? 한 해가 시작되면 어차피 다 마무리됐고 올해는 다 지나갔으니까 또 이제 한 해 시작되니까 하는 새로운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계기가 되고 자연의 어떤 생리적인 어떤 자연 현상에서도 한 사이클이 다 돌 만큼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다 지나간 한 텀을 다 보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다시 또 1년을 계획하기에 딱 최적의 시간이다. 그리고 결산하는 것과 안 했을 때 뇌의 변화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돼요. 뇌는 생각하는 것만으로 신체 호르몬이 바뀌거든요. 근데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신체가 바뀌고 내가 뇌의 구조가 바뀐다면 발전을 위한 계기의 생각으로 내가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. 뇌는 묻지 않으면 답하지 않아요. 그리고 뇌는 묻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의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. 그래서 매듭 짓는 것,
내가 마무리를 하듯이 의미 짓고 개념화해야만 의미 기억으로 장기 기억이 되고 그게 기억의 원리죠. 근데 내가 매듭을 짓지 않는다면, 한 해 결산을 짓는 의식이 없다면 매듭을 안 지었기 때문에 뇌 속에서는 의미 기억이나 일화 기억이나 의미 지어지는 어떤 하나의 매듭이 안 생기는 거예요. 부호화하고 상징화해서 뇌는 저장을 해야 되는데, 올 한 해 아무 생각 없이 엄벙덤벙 그냥 또 보냈을 때는, 결산을 안 됐을 때는 뇌에서 올 한 해에 대한 기억이 아예 없죠. 근데 마무리되는 이 시점쯤에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올 한 해 나는 어떤 걸 하면서 보냈지? 해보니까 뭘 더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까? 그리고 또 내가 추가하거나 새로 뭔가 시작할 것들은 뭐가 좋을까? 어떤 것에 내가 더 매진을 해야 될까? 올 한 해의 키워드는 뭐였을까? 이런 것들을 내가 매듭 짓고 하나를 의미 짓고 개념화 시킬 때 뇌는 그때부터 확실하게 기억을 하거든요. 근데 분명히 내가 그걸 의도적으로 의미 짓고 기억하지 않는 날들과 그런 사건들과 그런 연도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, 뭐 지금 뭐 몇 평생을 다 살았든 간에 몇 년도 하면 딱 떠오르는 구체적인 그 일화 기억들이 있나요? 성공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자기의 과거를 회상할 때 연도별로 회상을 한다고 해요. 저도 물론 그렇고, 연도별로 몇 년도에는 주로 나는 어떤 걸 했고 어떤 시기였고 몇 년도는, 그래서 매년 저는 이제 그 어린 시기는 별로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제가 그렇게 계속 떠올리지 않는데, 1980년도 또 1979년도부터 저는 사회생활이 시작된 그때부터는 79년도부터를 꿰차고 있어요. 79년도, 80년도, 81년도, 82년도 매 연도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계속 회상하면서 한 해 한 해의 그 연도의 의미 기억으로 내가 저장되어 있는 키워드들을 늘 떠올려 보면서 나의 족적을,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나의 살아왔던 길들을 연도별로 쭉 회상하면서 그걸 어떻게 연결시키고 조합시켜보고, 그래서 오늘날 내가 이런 계기가 만들어진 것들이 어떤 시점에서 어떤 전환점이 있었고, 이런 것들을 연도별로 주요 사건으로 쭉 연결시켜서 늘 그렇게 복기해보고 다시 재조립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찰할 때 통찰력이 생겨요. 왜냐하면 맥락을 쭉 연결시켜서 꿰뚫어보는,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해안이 생기죠. 그래서 연도별로 2024년도는 어떤 것들을 했던 해 하고 한 해를 전체 다 보냈을 때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그 모든 사건들, 그 일화 기억들을 쭉 전체를 한번 쭉 회상하면서 올 한 해를 내가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보냈구나. 달라진 건 이런 거고 내가 뭔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. 그래서 키워드는 2024년도는 나한테는 이런 키워드다 라고 저장을 딱 했을 때 이제 이게 이제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이 되죠. 그러면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돼요. 근데 이거를 의미 짓고 개념화 시키지 않으면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해도 못 찾죠. 이게 상징화하고 부호화하지 않으면 뇌에서는 찾아내기가 쉽게 찾아내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항상 분명히 자기가 의미 지어서 여기 있다라고 분명한 의미를 부여했을 때 더욱더 인출하는 게 빨라지고 검색이 빠르다. 그래서 한 해 마무리 짓는 의식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포함이 되죠. 분명히 매듭 지을 필요가 있다. 의미 짓고 개념화해야 된다. 기억의 원리죠. 그리고 그걸 메모할 필요가 있어요. 그냥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거 아니고 메모를 반드시 해야 된다. 근데 그 메모가 타이핑하는 것 말고 손글씨로 직접 글씨를 잘 쓰든 못 쓰든 상관없이 손글씨로 정갈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걸 쭉 써놓을 필요가 있다. 그렇게 손글씨로 쓰면 뇌에서 개념화되고 의미화되는 게 굉장히 더 확실해져요. 그 사건, 그 날짜, 그 해를 그렇게 기억하고 저장하면 분류가 디테일하고 선명하고
감정까지 결합시켜가면서 이렇게 딱 하나를 의미 짓고 써놓기 시작하면 이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은 더 잘 떠오르고 활용하기가 용이해져요.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이 시기쯤에 이제 막 임박해서 연말 다 돼서 하려면 뭔가 또 시간이 좀 없어서 허둥지둥 보낼 수 있는데 딱 지금 한 보름 남았을 때 집중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마음으로 의식을 좀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. 마무리 짓는 의식을 행한다는 마음으로 아주 성찰의 마음으로 몰입하고 딱 그 시간도 자기만 이렇게 고요하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계속 한 며칠간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전체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의식의 폭이 넓어져요. 왜냐하면 쭉 한 해를 연결시켜서 보는 게 이제 습관이 되고 또 매 년도를 연결시켜서 보는 게 습관이 되고 이렇게 이제 하나씩 쌓여가면 전체를 연결시키는 그런 의식의 폭이 이제 넓어지면서 메타인지가 열리고 통찰력과 본질을 꿰뚫어 보는 해안이 생기고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. 이게 그 훈련이죠.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내가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의식을 행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본질을 꿰뚫는 해안이 생기는 훈련이다. 성공한 사람들이 연도별로 자신의 주요한 변화와 사건들을 꿰고 있는 것들을 다 그렇게 통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메타인지를 키워가는 게 다 이런 훈련이 잘 돼서 그런 거를 명심하고 올 한 해를 결산하는 걸 지금부터 차분히 앉아서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. 사랑합니다.